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0.81%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777에서 시작해서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5%대에서 시작해서 현재 지금 종가가 0.9%대에 있는 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황당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지금 시가가 갭상승한 상태에서 밀려버렸었던 상황을 연출해줬었던 것은 바로 이 프로그램의 매도세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됐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자, 보시다시피 이 루멘텀 홀딩스라고 하고 있는 미국장에 있는 종목이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시원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해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대한광통신, 누구의 매도세로 인해서 바로 이 프로그램의 매도세로 인해서 이렇게 밀려버렸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광통신이 시원한 상승세가 연출이 되게 상한가 캔들을 만들어내 주었었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외국인 세력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들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다, 투자 경고에 들어간 종목들이 움직이는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 이 전 세계를 뒤에서 주무르고 있는 바로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투자 경고를 다루는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한광통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앞전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시원하게 올라가 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면상 원래 갈 수 있었던 사면상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사면상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사면상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다라는 말씀인데,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80만 주 가까이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추천받아 보시면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개인분들의 매수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댓글에 사면상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대한광통신은 이제 완전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연출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자, 앞전에 있었던 바로 이런 저항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돌파하면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연출해 주었었던 이 대한광통신, 처음에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매집의 과정을 거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는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누가 개입하고 있더라? 바로 프로그램이 개입하고 있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가 이 글로벌리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명백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글로벌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그 세력이 누구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 JP 모간 서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바로 이 특정 가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들어온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상한가 캔들을 만들어내 주었었던 바로 3월 10일날 JP 모간 측에서 얼마를 매수했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은 240만 주를 매수를 들어와 주었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떠났느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직도 25만 주 정도를 들고 있는 그들 언제든지 다시 한번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연출해 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매도했을 확률이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우리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을 자, 언제부터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부터 숨을 불어넣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연출을 시켰었던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1월 16일날 수급을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1월 16일날 우리기술을 160만 주 가까이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갑작스러운 상승을 견인했었던 그들, 자, 그러면서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2월 11일날 마찬가지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상한가 캔들을 만들 때도 그들이 다시 한번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만 주 가까운 물량을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연출시켰었던 그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심지어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21%대의 상승세를 만들어 줄 때 이렇게 쓸어갔던 그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단일 세력이 끌고 오고 있었던 물량을 어느 쪽으로 손바뀜이 되고 있다? 바로 이 외국인 세력들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JP 모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
주가가 쉬어지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의도된 설계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무엇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자 경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패턴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더라, 일반적으로 4일 정도를 수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우리가 이 10일차까지 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찍어 넣었던 구간 바짝 그 바로 아래까지 갖다 붙여 놓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오히려 넘어가는 패턴으로 진행시켜 놓은 다음에 딱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이렇게 날아가는 패턴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이런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소름 돋는 그들의 운전 실력이 다시 한번 드러났었던 바로 이 HJ중공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열흘차 때 판단을 진행한다라는 말씀이고, 그때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하나가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열흘차 때 바로 이전에 있었던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 이 구간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짝 갖다 대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해줬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한번 캔들을 카운팅 해보시면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열흘차 때 아주 기가 막히게 딱 갖다 대놓으면서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왔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러면서 바로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다음날 이렇게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개입하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때도 이렇게 프로그램의 개입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올라갔었던 바로 이 HJ중공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주체인 그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투자 경고에 대해서 입력된 값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 투자 경고를 만들어내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상승에서 정말로 끝장을 보는 상승세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가 됐다고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을 이렇게 첫날에 음봉을 주면서 연출을 시켜놓고, 자 우리가 조정을 줄 때는 보통 2에서 4일차까지 조정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패턴에서는 2에서 4일차에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딱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뒤로 이렇게 시원한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언제까지 여러분들 열흘차 때까지 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그 뒤로 딱 하루 차이로 해제를 시켜놓고 날아갔었던 케이스가 바로 이 워니콜링스의 케이스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딱 만들어줄 때 이전에 있었던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를 딱 기록해 줘버리는 바람에 투자 경고 해제에 대한 수년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 날에도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한 틱 차이로 이렇게 올라버리는 바람에 또 투자 경고 수년, 또 투자 경고 수년, 또 투자 경고 수년, 또 투자 경고 수년을 만들어주다가, 자 바로 이날에 바로 이 20원 차이로 투자 경고를 해제를 시켜 놓자마자부터 바로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양봉 상한가 캔들을 만들어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만들고 있는 주체가 마찬가지로 누구였다? 바로 이 글로벌리스트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뒤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연출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가 들어갔었던 바로 이 워니콜링스의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면서 정말로 무서운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챙겨가야 될 구간에서 챙겨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둥근 천장형이 나오다가 투자 위험이 해제되면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됐었던 것이 바로 이 워니콜링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기 이전에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틀 연속으로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14%를 줘버리면서 다음날도 마이너스 14%를 또 줘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다라고 하면요, 자 올라갔을 때 수익이 1억 정도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3천만 원이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매도 타점을 잡아간 뒤에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오히려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원익홀딩스 주주님들께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었던 것이 바로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다시 한번 상승이 출발했었던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리면서 특히나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60일선의 이동평균선 지지선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줘 놓고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던 원익홀딩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시세가 출발한 구간이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 최저가를 400원을 작년 3월 20일날 찍어놓고 그 뒤로 8,9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요 지금 2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매수 타점을 오히려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상식을 부숴드리고자 지금 여러분들께는 오히려 내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 그래도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섹터까지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다시피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튀어서 올라오면서 얼마 전까지 바로 이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가 자 이틀 연속으로 일단 조정을 보여주면서 자 윗단에서 버티면서 종가상 5일선 위에서의 지지를 연출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솔리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이거 딱 봐도 여러분들 더 가는 차트입니까 아니면 수그리는 차트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왜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딱 봐도 더 가는 차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N자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다시피 수그리면서 조정 과정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주가가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더 강한 경우에는 이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할 때도 오히려 상승을 시키면서 조정을 보여주는 우리가 조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추가적인 슈팅을 주지 않는 것을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윗단에서 버티면서 이렇게 주가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고 솔리드가 우리가 관련주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KMW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10%대의 상승세를 먼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죽어도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 역시도 누가 지금 맡아서 운전대를 쥐고 있더라? 바로 이 프로그램 글로벌리스트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HFR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투자 경고로 들어간 상황에서 종가상 5일선 절대로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때 나중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가면서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내가 매도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매수 타점 잡아가면서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앞전에 보여드렸었던 바로 이 원익홀딩스의 급락이 연출되기 이전 구간에서 먼저 매도 타점을 잡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지만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올라갔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낙폭이 나오는 구간을 굳이 버티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매도 타점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는 것이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을 뿐더러 기회비용도 살릴 수가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튀어서 올라간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려볼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앞전에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구독자님들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자 이렇게 주가가 무난하게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이날에 20일 이평선을 종가상 지켜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20일 이평선을 왔다 갔다가 아랫꼬리를 말아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3월 9일날 매수 타점을 들였었던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대한광통신을 3월 9일날 매수 타점을 4,230원 영역에서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뒤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원익홀딩스처럼 급락이 연출되기 이전에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건데 이렇게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실시간 대응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바로 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온 거냐면요, 최근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이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바이오와 2차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2차전지도 많이 튀어서 올라왔고 바이오도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이랑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노엔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러브콜 이어져라는 내용의 기사가 하나 떠주면서 바로 시원시원하게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세 번째 날도 어떻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22% 정도 추가적인 폭등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던 상황이죠.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고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신고가였던 이 구간을 저가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해줘놓고 위에서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고영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고영의 딱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발견을 해서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 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5G 테마의 대장주로서, 상승률로만 놓고 봤을 때의 대장주로서 시원한 상승세를 이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장에서 루멘텀홀딩스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한광통신의 상승폭에 제한을 줬었던 그들은 바로 이 글로벌리스트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들 입장에선 지금 운전하고 있는 패턴이, 제가 여러분들 영상 촬영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종목을 얼마나 많이 다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원익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원익홀딩스 심지어 투자 위험까지 들어갔었죠. 자,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투자 위험까지 들어갔었는데, 휴림로봇도 있었고 우리 기술도 있었고, 바로 이 HJ중공업이라고 하는 종목까지 제가 수도 없이 많은 투자 경고 종목들을 다뤄본 입장으로서 지금 이 투자 경고 종목 매매 패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테마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수그리고 있는 차트라든지 박살나고 있는 차트가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이제 막 시세가 출발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면서 시원한 슈팅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상승 초입에 오히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원익홀딩스처럼 어떤 패턴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둥글게 수그리게 되는 둥근 천자형이 나오는 패턴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거면서, 이런 패턴이 아니라 만약에 이 휴림로봇처럼 특히나 전환사차랑 아주 깊숙하게 엮여 있었던 종목들이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바로 이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와버리면서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의 윗꼬리 음봉이 떨어지면서 급하게 시세를 무너뜨렸었던 상황, 자, 이날에 거의 하한가까지 들어갔었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갭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건데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